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6월 8일 배럴당 122달러대를 찍은 이후 110달러 안팎을 맴돌다가 7월 5일 경기악화 우려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6월에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는 연초 이후 약 40% 올랐지만 시장은 공급 부족보다 수요 감소 요인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약 1억 배럴의 세계 원유 공급량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오펙 플러스는 지난 6월 30일 8월 원유 증산폭에 대해 현행 계획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6월 2일, 7월과 8월 증산 목표를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로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는 2020년에 합의한 하루 970만 배럴 감산분을 올해 8월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세계 원유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매달 발표된 증산 목표는 유가 억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산 목표와 실제 생산량 차이가 벌어지면서 오펙 플러스 증산의 실현성은 떨어진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5월 합계 원유 생산량은 증산 목표 하루 270만 배럴을 밑도는 3,920만 배럴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6월 합계 생산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펙의 6월 원유 생산량은 하루 2,852만 배럴이었습니다. 오펙의 6월 증산 목표는 27만 5천 배럴이었지만 실제 증산폭은 2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6월 28일에 공표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오펙 전체의 작년 석유 굴착장치 가동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489기를 기록했지만 세계 전체의 증가 속도를 밑돌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6기를 늘린 65기였지만 리그 총수는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하 유층으로부터 주로 원유를 산출하는 완성된 유정수는 전년 대비 280개 감소한 1588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오펙 관계자는 이것은 우려할 만한 수치로 조만간 오펙의 생산 여력이 축소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7월 중순 걸프 아랍 국가들로 구성된 걸프 협력 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원유 증산을 요구할 의향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증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8월 3일 열리는 강요 회의에서 9월 이후 생산량을 합의하기로 돼 있지만 2년 전 공급 과잉에 직면했던 오펙 플러스는 이제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2016년에 출범했습니다. 오펙의 창립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오펙 플러스는 이제 견고한 석유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는 올해 9월 이후에도 오펙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펙 플러스의 향후 과제는 원유 생산 능력을 수요에 맞는 형태로 확실하게 유지 증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펙 회원국 가운데 궁금한 곳은 리비아와 이란 그리고 이라크의 동향입니다. 리비아에서는 여러 항구에서 원유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휴전이 이루어진 리비아는 지난해 12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었다가 연기되면서 현재까지 불안정한 정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 원유 시장 복귀가 기대됐으나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6월 30일에 열린 미국과의 간접 협의는 진전 없이 끝나면서 이란 핵 합의 부활 가능성이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펙에서 두 번째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라크에서는 정세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정원수 329명인 이라크 의회에서 최대 세력이었던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 사드를 따르는 73명의 의원이 일제히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선거 이후 사드르파는 수니파 및 소수민족 쿠르드계 정당과 협상하면서 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이라크의 여름은 50도를 넘기는 날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무더위의 영향으로 이라크 국민의 불만이 터지면 정권을 뒤흔드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곤층의 지지가 강하고 강력한 민병대를 가진 사드르파는 주둔 미군 및 이라크 치안부대와 무력 충돌을 거듭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상 정치 시스템에서 벗어나 무력을 배경으로 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핵심 멤버인 러시아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6월 하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유가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러 제재를 부과하긴 했지만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최근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통한 전비 조달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한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석유 탱커의 선박 보험이나 수송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운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송의 40% 이상을 그리스 기업의 유조선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산 유가 상한선 제도를 설령 도입한다고 해도 G7이 설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나라가 잇따르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러시아산 원유의 아시아 수요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산 우랄유와 국제적 지표 중 하나인 북해산 브렌트유의 가격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라크 등 오펙산 원유 대신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폭매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의 구매 형태를 막을 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지적했듯이 G7의 제안은 시장 메커니즘에 개입하려는 시도입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불균형이 생겨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유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옐런 미 재무장관은 G7의 제안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공급 불안을 둘러싼 재료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7월에 들어서면서 수요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독립계 석유회사 비틀그룹은 7월 3일 세계적인 연료 비용 급상승이 수요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200만 배럴을 넘어서며 회복세에 있지만 지난 2년간 미국 내 정제 능력이 감소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해도 휘발유 등의 수요가 크게 줄지 않으면서 정제 마진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 원유를 휘발유 등으로 정제하면서 얻는 차입금은 배럴당 50달러에 달하며 이 수준은 지난 20년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 사태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드라이브 시즌에 들어갔지만 휘발유 수요가 하루 900만 배럴 남짓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드라이브 여행을 단념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등세를 이어가던 휘발유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의 가격 급등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된 현상입니다. 필수품이라고 하지만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 소비를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시티그룹은 7월 5일 수요에 타격을 주는 리세션이 생길 경우 유가는 올해 말까지 배럴당 65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요 파괴가 가져올 유가 폭락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